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이메나테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이 사진 이렇게 보면 가을에 이렇게 낙엽길을 두 노인네가 두 노인 양반이 행복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면 저도 이게 이제 항상 제가 꿈꾸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아파가지고 휠체어에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거 밀고 가고 있고, 이거 너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렇게 둘이 손잡고 나이 먹어갈수록 멋지게 미래를 함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작은 소망이 아닐까. 아니, 작다고 볼 수 없죠. 굉장히 커다란 소망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주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예요. 이거는 2012년도 그 서울신문에 난 기사인데, 1970년대에 어떻게 4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변할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여러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서 이제 한 가지 공통된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1번에서부터 7번. 평균 수명 80세부터 인구 4,700만까지.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일단 기대 수명이 142세까지 간답니다. 이게 2015년도 그 타임지에 나온 거니까 지금 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더 오래 살겠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지금 뭐 많이 잡수시면 40살, 50살, 뭐 그 정도 되셨을 텐데, 나는 이제 금방 뭐 한 2, 30년 있다 죽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신 것보다 한 1.5배 내지 2배는 더 사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게 만만치 않죠. 만약에 40살이면 120 정도 되어야 되니까, 유엔에서는 그게 130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은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런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미 연령을 다 재정비했죠. 그래서 100세 이하만 장수 노인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65세 이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 나 누구라고요? 청년. 그다음에 이제 66세부터 79세 정도 돼야 좀 중년. 그다음에 이제 80세부터는 노년.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100세 이하는 장수노인.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견한 것이 전국이 완전히 포장된 도로가 될 거야. 옛날에 우리 이거 나올 때 1970년대 상황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충남 부여군 홍사면 북촌리 162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그때 학교 가는 그 뭐 도로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차가 버스가 한 번 지나고 가면 완전히 먼지가 온 동네 싹 푹 쌓이는 그런 그냥 자갈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골목골목 완전히 요즘에는 시골 도로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됐고요. 이제 뭐 서울, 부산이 2시간대, 이미 여러분 그때는 꿈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6분이 된대요. 서울, 부산. 여러분 16분 눈 깜짝고 이거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부산에 도착하는. 그러니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지구리가 되지 않을까, 지구 동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건물이 고층화되고 거대화되고 골프가 대중화되고 인구 4,700만이다. 지금 이게 이제 다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계속 그렇게 변한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미래학자들이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맞춤내기 나와, 로봇 상사 나와, 휘어지는 뭐 나와, 뭐 이런 얘기. 로봇 변호사의 이름은 로스. 여기 보세요, 여기. 50명과 함께 로봇 변호사가요. Hey everybody, looking at something incredibly cool. This is an 18-inch rollable OLED display. I'm here with LG Display at their booth at CES. 정말
조그맣게는 로봇 변호사가 취직을 했는데 초당 1억 장을 본다는 판례를. 그다음에 이제 롤러블 TV가 이미 LG에서 시판돼 가지고 이미 이렇게 되고 있다. 이제 뭐 저기 소니 뭐 한물 같지만 그렇게 뭐 커다란 TV 같은 거 벽장에 막 걸어놓고 이런 것이 오히려 약간은 촌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죠? 그 선전하는 거 보니까 조그만 스마트폰을 막 이따만하게 확대해주는 뭐 그런 것도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커다란 막 그 무거운 뭐 TV 같은 걸 걸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계속 세상이 A 변한다. strange traffic that mixes the fast and smooth rigor of German autobahns and the creative vitality of the intersections of Mumbai. Traffic will be functionally 여러분도 보시면서 웃으셨어요. 이게 신호등 없는 거리예요. 지금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차가 혹시 자율주행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한 50%는 그냥 자율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완전히 100%가 되면 신호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필요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막 피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지금 테드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수많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기사들도 많이 보시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견한 대로 미래는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변하는 그 이유, 이게 이렇게 미래 예측 보고서가 이게 계속 나와서 우리가 아는 미래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잘 믿지를 않았잖아요. 왜 우리가 얘기해도. 근데 지금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눈앞에서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분 강남에 오시면 그전에는 막 강남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이게 근데 지금은 그 강남에 그 상가들이 그냥 계속 다 비어 있고 여러분도 혹시 커피숍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점포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모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굉장히 목 좋은 골목,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이곳에는 아니면 자녀분이 유치원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생 뭐 이렇게 있을 건데요. 이 그 중앙일보 2016년에 이 기사거든요. 전 세계의 7살 아이들 중에서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거래요. 약간 이게 등골이 서늘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진짜 맞아. 근데 우리 엄마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돈 벌어 그러니까 얘는 이 과를 가야 돼, 의대를 가야 돼, 약대를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지금 준비시켜야 돼.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업이 나중에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엄마가 이걸 위해서 계속 준비시켜 왔는데 그 준비한 것들은 그 아이들이 막상 커가지고 취직할 때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마치 그 카카오톡의 김범수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내가 평생에 축구 선수가 되려고 헤딩, 뭐 발차기, 뭐 축구, 뭐 이런 거 연습 막 평생을 그렇게 쫙 해왔는데 딱 준비를 해갖고 딱 자기가 가보니까 야구장이더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뭔가 유연성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하는 생겼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그 HMD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아실 텐데 이게 하버드 들어가기보다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게 수업이 바로 뭐냐면 수업 내용이 선생님이 가리키는 것이 주가 아니라 무조건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지
경험에 대한 그 수업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금방금방 써먹고 적용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도 여기로 아마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뭘 사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요즘에는요 옷도 내가 이쁜 옷 사서 장롱에 쌓아놓는 이게 아니라요. 옷도 구독을 하고요. 화장품도 내가 사서 내가 나만 발 이것이 아니라 화장품도 구독을 한대요. 우리 옛날에 영화관에 항상 가고 부부끼리 아니 연인끼리 가가지고 뭐 팝콘 먹고 콜라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영화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화관이 뭘로 바뀌고 있어요? 다 넷플릭스로 바뀌고 있잖아요. 자동차 뭐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소유와 이런 것들에서 구독 그다음에 연결 플랫폼 비즈니스로 모두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처음 들어오신 MBA생들께서는 뭔가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A 6주 기간에는 여러분 생각하고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내가 여기에서 막 매너텍을 막 비즈니스를 막 해야지 막 그래서 내가 막 돈을 막 수억을 벌고 뭐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거보다 더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인생을 굉장히 빨리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숨 쉴 틈도 없이 너무나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오고 또 달리고 또 달려오고 애기 낳고 어쩌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막상 와서 이렇게 보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변할 건데 이 더 많이 변할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나의 지금 준비된 이것으로 계속 가도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이 MBA 기간 동안 아니면 이 시간 동안에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어떤 그 생각하는 여유의 시간을 이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MBA를 통해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는 개념 자체가 좋은 차 가져야 되고 좋은 집 가져야 되고 좋은 뭐 소파 가져야 되고 좋은 옷 가져야 되고 뭐 이렇게 소유해서 뭔가 이게 지금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일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맞는 거죠. 일자리가. 직업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 직업에 이렇게 종사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누군가가 대체하는데 그 대체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온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7살짜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이미 그 아이들의 65%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정원도 벌써 학교 정원보다 들어갈 아이들이 적어진 거. 이거는 이미 20년 전에 아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정해진 이 미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또한 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사진기예요. 여러분 사진기.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뭐 스마트폰 한 장으로 쫙 찍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게 사진기가 거창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진기가 처음 나왔을 때 누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기가 나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화가들이었습니다.
화가들은 부자들의 초상화를 정말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사실적으로 사실화를 그려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어떻게 사진보다 정교하겠어요, 그죠? 사진기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 이게 세상이 가만 보면 옛날에는 이 사진기라는 것이 막 굉장히 부자들만 찍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그냥 스마트 애들도 다 찍지, 애들도. 이게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세상은 막 엄청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적용을 하고 나는 어떻게 변화에 내가 또한 적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화가들도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화가들은요, 아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갖고는 이제 먹고 살 일이 이제 막막해, 아예 관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들 대부분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갔겠죠.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는 그게 아마 AI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몇몇 그 화가들은 이렇게 변화를 했어요. 사실화해서 뭔가 이렇게 점점 뭘로 어떻게 변하고 있죠? 추상화로 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피카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적응을 하고 변화에 뭔가 나 자신도 함께 변화시키는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시대가 오고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로 미세먼지로 그다음에 바이러스 요즘에도 막 이렇게 보면은 바이러스 영화가 엄청 많아지죠. 옛날에는 치매 영화가 많았는데 이제는 또 바이러스 영화가 그만큼 세상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관계 전문가. 이 21세기에 AI가 이렇게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고 굉장히 이렇게 첨단화되어가는 중에서 이 알짜 들린 말들이 알짜가 들어간 말들이 우리 맨하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그 뭔가 이렇게 소스를 주는 그런 이제 단어들인데 그 나머지 두 단어는 제가 가치와 소명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이 단어는 릴레이션십입니다. 즉 뭐냐면 관계 전문가라는 거예요.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자리를 대부분 지금 AI가 계속 이렇게 대체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하죠? 블루 칼라 직업을 AI가 이제 뭐 이렇게 그 기계가 대체했지만 이제 화이트 칼라의 직업을 대체했잖아요. 이제는 골드 칼라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AI가 고학력의 지금은 더 위험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 AI가 점령하기가 너무 힘든 거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릴레이션십, 관계, 감정, 신뢰, 소통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핑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단순 물건 뭐 껌,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약 이런 거 파는 거 이런 거는 단순 판매로서 이제 앞으로는 AI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껌, 뭐 음료수 그럼 우리가 동전만 넣으면 뚜룩 다 되잖아요. 카드만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AI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밑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더라도 좀 너무 힘든 것들이 이제 밑에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인간관계 솔루션.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헬스케어를 해결하는 것.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로봇하고 로봇은요. 지들끼리 인간관계 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를. 로봇의 마음을 살펴가지고 조금 일을 더하고 좀 덜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로봇은.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시집과의 시댁과의 갈등, 뭐 시누이와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뭐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이거를 풀고 이렇게 할 때 나보다 더한 사람 아니면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회포를 푼다고 하죠. 술 한잔 먹으면서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푸는데 로봇하고 술 마시면서 뭐 이렇게 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 소통을 하고 이렇게 관계적인 이런 일을 하는 것은 AI가 점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할 수 없는 거 정말 불가능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AI가 불가능한 거. 감정은 또 미래 영화, SF 영화 같은 거, 뭐, 감정의 뇌에 뭐, 정보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2500년도에는 막 그렇게 한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AI는 소비가 불가능한, 즉, AI는요, 건강식품을 먹어서 피를 맑게 한다든지, AI는 예쁜 옷을 입어가지고 그 옷을 막, 또 기분에 따라서 막 오늘은 가을이니까 오늘은 뭐 가을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런 옷 머플러는 이 옷에 이 색 이런 거 굳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소비에 대해서 파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우리는 그럼 소비를 하면 뭐 옷을 팔고 건강식품을 팔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다니엘 핑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즈니스 이거는 뭐냐 나를 세일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어떻게 세일즈 하는데 나의 전문성을 신뢰하게끔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맨하튼 가시는 분이구나.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네. 맨하튼 가시고 네트워크 하시는 분을 보니까 저렇게 오래되고 저렇게 몇 년 됐는데 벌써 저렇게 돈을 벌고 인쇄를 저렇게 만들어냈고 피부가 저렇게 좋고 저렇게 건강해 보이고 저렇게 전문성이 있구나. 진짜 내가 저렇다면 내가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세일즈하는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비즈니스 분야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할 때 우리들의 현주소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죠. 항상 잘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나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꼬꾸라져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 계속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항상 잘 나갈 때 또 다른 나를 제2의 B플랜을 준비해서 이거 잘 나가는 동안에 요거를 메꾸고 대안을 세우고 대처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른데 내 상황이 다르든 아니면 더 급박하든 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는 이 맨하텍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가 내 인생에서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 이 6주 동안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원래 설탕 파는 백설탕 파는 회사를 출발했는데 계속 가전제품으로 시작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잘 나갈 때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또 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바이오 헬스케어를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21세기에 뜰 산업 분야는 헬스케어, 웰니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 보면 우리 개인 기업들도 이게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눈치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들을 MBA 도서, 필독 도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읽으셔야 될 책들을 이렇게 권장해 주실 텐데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거를 준비할 때 굉장히
쉽지 않는 게 나의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은 내 색안경이죠. 내 인생에서의 그동안 형성되어진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이라고 보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그 스티븐 코비가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제가 하루는 이제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어떤 막 두 아이가 막 너무너무 난리를 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탄 아버지는 그 애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차에다 태워놓고서 자기는 모자를 그냥 이렇게 푹 눌러 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얘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가면서 다른 사람 신문 볼 때 막 신문 막 찍기도 하고 막 끼익 하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또 물컵 엎질리기도 하고 막 별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막 너무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티븐 코비가 참다가 이제 처음에는 참았어요. 근데 참다가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그 아버지한테 갔어요. 여보세요. 잠깐 여기 좀 한번 보세요. 당신들의 그 두 아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막 끝에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시끄럽게 하는데 다들 막 출근을 하라고 다 이렇게 신경 이게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거 여러분 저기 아저씨 이거 이거 아이들 좀 조용히 시켜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모자를 이렇게 푹 둘러 쓰고 있다가 그때서야 이렇게 하더니 네, 우리 애들이 시끄럽게 굴고 있군요. 방해가 되고 있군요. 근데 사실 지금 나는 저 두 아이의 엄마를 묻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스티븐 코비가 한 대 이렇게 뒤통수로 확 맞은 느낌이 든 거죠. 근데 똑같이 걔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스티븐 코비한테 한 이야기를 하기 전이나 한 후나 여전히 막 떠들고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똑같은 그 상황에서 스티븐 코비의 이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때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막 저 아이들 한 대 주워 패고 싶고 그랬는데 저 아이들이 어떡하니 그래 더 떠들어도 괜찮아. 어떻게 해야 돼? 막 내가 뭐 먹을 거라도 더 이렇게 줄까? 뭐 사줄까? 막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패러다임인데 우리들의 패러다임은 사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뭐 대학원, 사회 이런 데까지 항상 이런 제가 여기 이렇게 닭장 속을 비유해놨는데 엄마가 시켜주는 대로 엄마가 뭐 보내주는 대로 엄마가 해주는 대로 교실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그냥 이런 패러다임 속에 이런 게 어떤 공간에서 계속 자랐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들이 패러다임이 거의 다 어떤 닭장 속에 갇힌 그런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 위로 출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가 더 컸어. 그래서 얘가 일이 올라와. 그럼 나는 어느 사이에 일이 밀려내 뚝 떨어져. 그래서 어느 날 출근해 보면 내 책상이 없는 이런 집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MBA를 통해서 이 와이맨어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 거냐면 나에게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럼 나도 뭔가 변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오늘 정지아 리더님 강의를 들으니까 뭔가 내가 책을 읽어야 되고 뭔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맨하텍에 대해서 블랙코믹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게 뭔가 있는 거 내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거 같구나. 그래서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패러다임으로 조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제 닭장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동료,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 이게 문제예요. 같이 먹고 사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한테 이야기하겠죠. 내가 오늘 정자 리더님 얘기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여기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어쩌고 저쩌고 이 사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모님답께서 아이고 여태까지 친 사고도 못 알아서 또 뭐 하려고 그냥 다니던 데라 다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혹시 이제 사모님께서 들어오셔갖고 이게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서방님 닭한테 말씀드리면 어때요? 이 서방님 닭께서 귀는 얇아가지고 또 뭘 듣고 와가지고 그냥 하던 거 나야 밥이나 해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녀분들도 마찬가지. 엄마 그냥 엄마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 태워다 나 주세요 하고 늦지 않게. 학교에서 나 픽업이나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닭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맛 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을 삼계탕 집에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더 들으면 더 뜨거워 튀겨지는 거야.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들의 그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은. 그래서 사람이 계속 나 그냥 아예 살던 대로 저도 이제 이 비즈니스를 200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동안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온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야, 나 그냥 사는 대로 살래. 가늘게 먹고 가늘게 살래. 뭘 또 해서 뭐 그냥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대로 살면 아까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게 된다니까요. 요양원 가게 된다니까요. 아파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을 이미 여러분 자신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딱 닭장에서 나는 지금 여전히 내가 여기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저 소나무 숲으로 가는 거예요. 저 하늘 아래에 있는 독야 청청 소나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 어떻게 비상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때 내리꽂을 것이냐? 어떨 때 틀을 것이냐? 어떤 때 앉을 것이냐? 어떤 바위에 앉을 것이냐? 어떻게 앉을 것이냐?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이렇게 내 인생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매관하려면 절대로 닭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투기 시작하면 같이 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 여기는 우리 모두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블루 오션이 아닌 레드 오션이에요. 생방송이라 여러분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어쨌든 이 레드 오션에서 블루 오션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을 길러야죠. 근육. 혼자서 이렇게 가다가 이게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쪽으로 이렇게 연습을 거듭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막상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옹심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가면 너무나 블루오션이 아름답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쪽으로 오실 수 있는 근육, 이 일은 감정 노동을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 일은 이렇게 보시면 에메르토스 하나 20만 원이잖아요. 그 20만 원짜리를 20만 원어치 쌀이나 20만 원어치 책이나 20만 원어치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100g밖에 안 돼서 너무 감사해. 이 100g짜리 20만 원 이게 막 너무 무거워서 막 힘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백에 간단하게 넣고 갔지만 그 상대편하고 맞닥뜨리는 그 관계 릴레이션십 그 관계적인 곳에서 뭐가 키워져야 되냐면 감정을 이기는 감정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길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근육의 힘으로 이쪽으로 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블루오션에서. 근데 진짜 저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데 머뭇머뭇하면 안 된대요. 이 버나드 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몰라갔다거든. 당신들도 우물쭈물하지 마시오. 이렇게 자기 묘비명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 버나드 쇼가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한테 이걸 보라고 묘비명에 썼겠어요. 노.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유언이죠.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된 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물쭈물하고 그 꿈을 정말 잡지 못하고 망설이면 이렇게 됩니다. 저처럼. 왜? 모든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게 2006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한 3년 먹고 너무나 건강해지고 너무나 아름다워진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1번이고 2, 3, 4, 5, 6, 7, 8번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저는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한번 채팅창에 써봐 주세요. 오늘 새로 MB 처음 들어오신 분만 새로 들어오신 분만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두 분 맞추신 분 두 분 선정해서 스폰서님께 저번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전달 드렸는데 MBA 진행팀에 제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빨리 선착순 두 분이에요. 제가 볼까요? 아직 안 올라오네요. 안 나오네요. 여기 두 분,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이죠. 여기 김수연님, 김연지님, 와, 두 분. 그 다음에 김명주님도 마치 이 세 분 다 드려야 되겠네. 빨리빨리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요, 이 사람입니다. 어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완전히 사각턱이죠. 여기도 진짜 여기. 승모근이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 원래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내가 돈 벌면 여기 이 사각턱을 내가 반드시 수술하고 말이야. 이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 얼굴하고 진짜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작년 사진이거든요. 작년. 여기 보시면 많이 달라졌죠. 이거는 2015년 사진이에요. 와, 이게 작년 사진인 것 같고, 이건 올해 사진이에요. 올해 사진.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저 혼자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글리코를 먹으면서 저 자신을 감정 근육을 키우면서 저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게요. 저도 속 많이 썩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쭉 계속 해오면서요. 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또 인세도 벌고 또 다른 행복을 찾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 보자, 시간 보자. 엊그제 우리 강사님 파트너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어치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50만 원어치도 안 하는 것 같아. 50만 원어치. 여러분 50만 원어치도 안 하는 것 같아. 50만 원어치도 한 달에.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막 500만 원어치도 더 하는 것 같았거든요. 돈은 50만 원도 안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막 500만 원어치도 더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조금 들어. 근데 점점 일하는 거는 줄어드는데 돈은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묘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SBO가 되시면서 이게 PD 하시면 야 이게 인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벌써 제가 한 40분 했거든요. 여러분 좀 이렇게 힘드시죠? 잠깐 이제 체조 좀 하고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무릎을 이렇게 위로 쭉 올리셔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그 다음에 뒤로. 아이고, 저 막 우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이쪽 하세요. 짜자자. 우와. 그리고요, 물 한 잔 좀 드세요. 저도 먹으면서. 아이고, 대도 하나도 안 흐트르시고 그대로 정말 너무 집중들을 잘하시네요. 여러분 공부 너무 다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셨을 줄 믿고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도대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 대안에 대해서 제가 메나테크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께서 이 메나텍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제가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 5단계의 욕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먹고 사는 게 조금 해결되면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휴 하는 이제 이런 타이밍을 또 이제 바라게 되고요. 이게 되면 이제 이제 나도 이제 어디 좀 소속해가지고 등산도 한번 가보고 또 이제 뭐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직장에서 뭐 연도 맺고 또 가족끼리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채워지면 존경과 존중을 받는, 그래서 명예를,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돈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정치하러 가잖아요. 보통 국회의원 되고 막 어디 시의원 나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메나텍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50만 원 벌려고 여기 이 메나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PPD 되신 분이 있거든요. 제 파트너 중에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점수를 보니까 그 50만 원 벌으려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70만 점이 넘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50만 원이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일단 먹고 살려고 쌀 살 돈이 없어서 그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생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메나텍 이걸 일단 채워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메나텍을 통해서 직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직업이잖아요. 이 메나텍을 통해서 안정을 찾는 거예요. 안정을 찾고 이제 같이 이제 비즈니스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소속되고 메나텍의 일원이 되고 파트너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PPD로서 존경과 존중을 받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나텍은 또 뭐냐?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데 자아 실현이 되는데 왜 되냐면요. 여러분 막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 되는 게 아니면 되게 신기하게 여기서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내가 그러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생리적인 가장 기본적인 단위, 적어도 이제 SBO, 골드 ED 정도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이렇게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굶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들으면. 그러면 이거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특히 이제 MBA생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새로운 정보인데 이 정보가 왜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정보는 세상이 변화할 때 나와요. 인구가 변화한다든지 기후가 변화한다든지 기후 변화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그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법률 제정 이런 거 변하면서 막 부동산 지금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과학의 발전.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인구 변화나 기후 변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과학의 발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가 돈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보가 가짜면 돈이 안 되고요. 정보가 진짜라고 해도 내가 만약에 그 정보에 나를 투입하지 않고 내가 뭔가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정보가 팩트이고 오래되면 상식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이미 상식이 되었을 때는 또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금 지금 부동산이 다 난리인데 이 음마아파트 보면 34평이 2,3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도 보면은 이 60평짜리가 1억 7천이 아니라 1,700만 원에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왜 그게 없냐라고 하는 거죠. 엊그제 보니까 막 67억에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랬지? 이 할아버지는 이 밭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모르죠. 근데 혹시 팔았으면 아마 이분은 가난 걸려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정보라는 것의 위력이거든요. 근데 정보는 점점 알려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기대 아니래, 길이 아니래, 맨하탄 길이 아니래, 다단계래, 피라미드래, 막 난리 치다가 어느 때 요즘에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다른 점포들은 다 지금 망해가는데 이 맨하탄만 그냥 팍 올라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번에 점수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맨하탄의 매출이 이게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작년보다 벌써 7%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맨하탄이 지금 여러분이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움직이는 세포에 털이 있구나. 아픈 세포는 이렇게 이게 뭔가 뭉글뭉글해졌구나.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는 이렇게 밤송이처럼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털들이 얘들이 먼저 내 친구구나. 박테리아구나. 바이러스구나. 이걸 인지 구별하는구나. 커뮤니케이션 하는구나. 여기 바이러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빨리빨리 와. 이거 빨리 잡아먹어. 이렇게 해서 면역을 하는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새로운 정보라는 거죠. 이 영상 아마 많이 보셨을 Neutrophils 거예요. are white blood cells that hunt and kill bacteria. In this spread, a neutrophil is seen in the midst of red blood cells. A Staphylococcus aureus bacterium has been added. The bacterium releases a chemoattractant that is sensed by the neutrophil. The neutrophil becomes polarized and starts chasing the bacterium. The bacterium, bounced around by thermal energy, moves in a random path, seeming to avoid its predator. Eventually, the neutrophil catches up with the bacterium and engulfs it by phagocytosis. 어떻게 이것만 얘들이 후라시키고 도대체 후라시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것만 가서 꼭 잡아먹냐는 거죠. 이 털들이 박테리아도 세포이고 그 다음에 면역계의 호중구도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얘들이 이 털이 바로 인지구별, 커뮤니케이션, 면역에서 요게 박테리아구나, 이게 뭐구나, 이거를 인지해서 잡아먹는 것이 바로 뭐라? 정보란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왜?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공계 학교는 이게 다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긴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 문과는 여기에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뭐냐면 신드롬입니다. 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하여튼 그때 증상은 있는 거야. 이 통틀어서 뭐라고 보면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증후군에 대한 답이 바로 뭐냐? 명쾌하게 글리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매에서도 이게 털이 떨어져 나가면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젊었을 때도 내가 냉장고 갔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나. 이러면 이제 내가 영수증 어디에 넣었는지 생각이 안 나. 이러면 이제 젊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치매 환자가 엄청나고 있잖아요. 근데 밝혀진 게 뭐냐면 이 치매의 새로운 이게 원인이 흥분한 뇌계가 신엽세를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론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폐병 환자가 암 환자가 뭐 죽는 이런 것들이 영화나 뭐 연극의 주제였지만 요즘에는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노트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주제가 뭐냐면 그게 사랑과 치매예요. 근데 이제 요즘의 영화는 뭐냐면 다 뭐 킹덤 뭐 그 뭐니 이게 다 뭐냐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야. 그래서 무슨 뭐 이게 뭐더라 그거 뭐 좀비 영화 이런 게 다 지금 바이러스잖아요. 영화가 이미 이렇게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바로 글리코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에는 200여 가지 탄수화물 종류가 있는데 8가지가 글리코믹스에서 이게 다른 것들을 인지하고 구별한다. 외제선 단백질. 외제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알갱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 알갱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당이에요, 당. 그래서 이거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단백질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도 참고입니다. 당단백질을 일부러 좀 어떤 것과 비슷하게 그리려 노력을 했는데 꼭 곤충의 더듬이처럼 보이죠? 곤충의 더듬이래요. 여러분 곤충 메뚜기 이런 거 잡아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거 잡아봤거든요. 그럼 메뚜기 멀쩡해도 이 곤충의 더듬이를 잘라놓잖아요. 얘들이 꼼짝 않고 그대로 말라 죽어요. 날개도 그대로 있고 다리도 멀쩡해. 배도 안 고파. 그런데 그대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곤충이 더듬이 역할을 하듯이 세포에도 이 더듬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EBS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글리코믹스를 연구하고 그다음 마침내 제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낸 회사가 메나텍이라는 회사라고 이렇게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키백과에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면 이게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코스닥에만 상장돼도 그 기업이 막 몇 배 뛰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이게 나스닥에 상장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의약 대체 웰리스래요. 앞으로 웰리스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A사는 이렇게 딱 두 줄, 단두 줄 너무 심플하죠. 그리고 이렇게 놨어요. 요 안에서 생활용품.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고 여러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 나랑 같이 가는, 내가 같이 해야 될 그 미래 기업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이 뭐예요? 아마존이나 뭐 쿠팡이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전문 기업은 뭐예요? 독자적으로 특화된 다른 회사에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애플이나 MS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그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메나텍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 기업이야. 전문 기업이야. 그런데 우리는 연결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결해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개만 해도 우리가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미래 기업인데 세상에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플러스해서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대단한가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옛날에 이렇게 웅변할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죠?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힘차게 여러분한테 외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인데 사회에 악이 된다든지 돈만 버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M5M 운동을 하는 미션 5입니다. 이게 미션, 소명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지구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기아라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6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이 기아의 문제를 딱 집은 거죠. 이게 뭐 사회적 기업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요, 그 사회적 기업의 오너만 기업가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한 분이 내가 엠브로토스 한 통을 먹고 있어. 내가 카탈리스트 하나를 먹고 있어. OSP 하나를 먹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미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거죠. M5M이 뭔지 한번 잠깐 영상 보실게요. 사회적 기업 메나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직면해 있는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 M5M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M5M은 전 세계 500만 명의 메나테크 회원들과 함께 전 세계 500만 명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메나테크의 미션을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나테크 회원들이 M5M 제품을 자동 주문으로 구입할 때 자동 주문 판매 금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파이토블렌드 파우더를 생산합니다. 최적의 영양소를 함유한 파이토블렌드는 전 세계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어 어린이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M5M 재단이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메나테크는 새롭게 출시한 M5M 재단과 함께 전 세계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 건강을 전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요, 2015년부터 M5M 운동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회사가 세워지고 99년부터 이미 메나릴리프라고 하는 그 구제 사역을 시작을 했었어요. 고아원 구제 사역.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그냥 딱 사면 무조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뀐 게 2015년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이 많은 아이들이 행복과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북한도 우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런데 이게 그 싫어하는 네트워크야.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 잘 모르시면서 네트워크라면 무조건 다 싫어.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라가지고 소똥껌 보고 다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우리가 원래 1988년도에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선진국의 유통 시스템이 우리한테 들어왔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유통 시스템들이 이게 이제 직접 판매 네트워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뭘로 바뀌었냐면 이게 방판이나 이게 막 피라미드로 이렇게
바뀌면서 전 국민이 한두 번은 이렇게 뭐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진짜로 이 네트워크를 맛보기도 전에 모두 다 어떤 피해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진짜 선두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밥을 하면 누룽지도 너무 맛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 웰니스 산업입니다. 산업. 그래서 이게 산업 분야인데 이 산업 분야가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됐어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그 전에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러면 농업, 임업, 수산업, 뭐 축산업 이것이 1차 산업이었거든요. 그다음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유통 서비스업 여기까지만 저는 배우고 이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회가 계속 분화되면서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4차, 5차, 6차, 7차 산업까지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은 IT와 신유통, 그러니까 유통이 새로운 형태로 변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 컨텐츠, 그 다음에 바이오 환경, 그 다음 7차 산업까지 이게 쭉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맨하테고 이게 무슨 상관인데 이 골드만삭스하고 맨하테하고 이게 뭔 상관인데 여러분 상관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맨하테 비즈니스는요. 1차 산업에서부터 7차까지 완전히 아우르는 첨단 비즈니스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맨하텍을 무슨 뭐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뭐 이렇게 뭐 쇼핑백에다 뭐 이렇게 뿌시럭뿌시럭 담아가지고 가서 막 팔고서 뭐 돈 받고 막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1%도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뭐냐면 첨단 비즈니스로서의 감춰진 빙산의 일각이고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은 굉장히 꼭대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맨하텍이 1차에서부터 7차까지 아우르는 것이냐. 그럼 맨하텍은 1차는 뭔데 1차는 뭐냐면요. 농업이잖아요. 근데 이 맨하텍의 주 재료들은 산지 청정 원재료 유기농 공법으로 하는 거는 뭐 너무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이 원료가 무지막지하게 자연산이어야 돼요. 그래서 농장을 여기 그 맨하텍에서는 하지 않고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 재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뭐 호주의 타스마니아 그런 청정 바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 콩고 가나의 뭐 어떤 그 밀림 지역 아마존의 어떤 지역 콜롬비아의 어떤 지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에 같은 것도 재배하는 지역이 노 풋프린트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농부의 발자국에는 일반 사람의 발자국이 없는 지역, 굉장히 청정 지역이죠. 특히 이제 알로에 같은 것은 공기 중에서 수분과 미세먼지를 다 빨아들이는 식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알로에가 자라는 그 곳이 미세먼지가 많은 곳이다. 그럼 그 알로에를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맨하텍이 가지고 오는 1등급 알로에 맨하텍은요 1등급만 가지고 오거든요. 그 1등급만 가지고 와서 2차 산업을 하죠. 리얼 푸드 테크놀로지. 이게 뭐냐면 분자 구조가 흐트러지거나 이게 분자 사슬이 파괴되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잘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떠온다고 해야 되나? 분자 구조의 흐트러짐을 잘 이렇게 분리를 해서 또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이 테크놀로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맨하텍의 2차 산업이죠. 제조업의 테크놀로지. 그래서 맨하테크놀로지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은 이것이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통을 하고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남, 하이타치를 하면서 우리가 제품도 전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이게 이제 3차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은, 야, 니네 그래서 제품 줘봐. 제품 어디에 전시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여기 메나스테이션. 이게 뭐예요? IT하고 접목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4차 산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차 산업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교육 사업이고
컨텐츠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우린 굉장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들을 이런 온라인 이렇게 온라인 미팅에서 오늘 이렇게 줌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뭐냐면 문화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홈미팅 또 만나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문화예요. 그래서 이건 5차 산업이에요 또. 그다음에 이제 6차 산업 우리는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 이런 거 이렇게 뭘 추출하고 이렇게 할 때 절대로 화학 자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 공법으로 해서 절대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6차 산업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7차 산업,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M5M 운동. 그래가지고 1차부터 7차까지 아우르는 무슨 기업이다? 첨단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1차부터 7차까지 아우르는 첨단 비즈니스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첨단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글로벌 네트워커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면 당신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네, 웰니스 디자이너예요. 전 네트워커인데 네트워커라고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웰니스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교과서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단하죠. 도덕 교과서에는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를 설명하면서 프로시머의 등장. 우리가 SBO 미팅에서 굉장히 프로시머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생기는 유통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소비자를 무한 이게 소개 판매와 사업자를 역할하게 하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신개념 유통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든 대충 알면 문제야. 대충 아는 게 더 문제죠. 섣불리 알면 사람 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들은 뭐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래의 부를 줄 수 있는 일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대의 조류다. 거스를 수 없다. 고역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오늘 이제 MBA생들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미국 보험산업국에 우리가 보험은 들기는 쉬워도 타기는 쉽지 않죠. 네. 미국은 어떻겠어요? 100년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보험은. 이 보험 산업국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뭘 하냐면 보통 40년을 보험 든 사람의 그 인생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데이터 내려고. 보험금이 관련된 거니까. 추적을 했더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36%는 사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1%의 사람들이 65세까지 보니까 1%는 부자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자를 다시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랬더니 74%가 자영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4%를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을 해서 주식을 해서 그다음에 뭐 이거 뭐 밀리니언 셀러에서 유산을 받아서 뭐 이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 덕 안 보고 부자 된 사람들 중에 이게 20% 부자의 20%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도 10만 명이라고 하는 그 10만 명이 50만 명이 부자인데 그 중에서 20%인 10만 명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부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85%인가는 이미 또 여성이랍니다. 네트워커 중에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여성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남성분들은 부인을 후원하십시오. 네네네. 지금 미국은 한 남자가 굉장히 뜨겁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주목하고 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흐른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달인.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피아의 귀재.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트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평균을 꼬집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성공 철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온 도널드 트럼프. 현재까지 이슈와 화제가 되고 있는 그의 정치적 행보 또한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게 도널드 트럼프나 그다음에 기요사키나 이런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우리 3층 아줌마들은 그런 거 왜 이렇게 하지만 부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이 책 여러분한테 꼭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여기 보시면 아마 이 부자 시리즈의 마지막 완결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있는 2사분면과 S사분면을 떠나서 반드시 B사분면에 가야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누리는데 이 경제의 자유를 누리는 이 B사분면에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은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이제 MBA 그 고기바 하시면서 틈틈이 이 책도 좀 꼭 읽어보시면 전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이게 신유통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돈이 나오는데 라고 하는 거죠. 돈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400원짜리가 양심적으로 1,000원 내에 우리가 샀죠. 근데 이제 400원짜리가 여기가 1,700원 정도 사거든요. 그래서 그 한 300원을 여기에서 나눠 갖고 여기에서 나눠 갖고 하는 것이 보통의 상황이에요. 근데 생산자에서 보통 소비자가 이제 유리하도록 처음에는 생산자가 유리했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똑똑하면서 소비자가 유리한 게 뭔가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 생산자에서 이 소비자들이 직접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광고를 하죠? 요게 얘가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돈 몇 억씩 다 가져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메나텍은 뭐냐면 메나텍은 이 광고랑 이 노력하고 이런 거를 다 누가 하냐면 소비자를 모으고 이런 일을 다 누가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져갔던 걸 다 누가 가지고 오겠어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요. 내가 조금 하잖아요. 그럼 조금 가지고 와요. 내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신세계 사장만큼 하잖아요. 그럼 신세계 사장만큼 가져갈 수 있는 일이 바로 일이에요. 그래서 50만 원 벌 수도 있고 5천만 원 벌 수도 있고 5억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의 크기만큼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가입한 여러분이나 15년 전에 가입한 저나 똑같이 직거래이기 때문에 치약이 다 8,900원이에요. 누구는 8,900원, 누구는 9,500원, 누구는 1,500원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직거래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모르고 계속 더 머뭇거리면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돈들은 어떻게 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요. 일단 우리에게 이 유통에 맞은 광고료를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제 회원이 되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주냐면 4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주거든요.
매출 객관에서는 유니레벨.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같이 유니레벨 보너스를 줘요. 그리고 1단계에서 비즈니스 개발 1, 2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한 보너스가 이 두 번째 레그의 그 7단계 이후부터는 무한적으로 또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매출액에 관한 보너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 양성. 우리 이 보너스의 핵은 뭐냐면 추천 매칭에 있지 않고 후원 매칭에 있다는 게 굉장한 이게 엄청난 비전입니다. 내가 꼭 추천인이 아니어도 내 아래에 있는 내 그룹에 있는 어떤 리더를 키웠을 때 내가 직접 추천하지는 못했어도 그분을 키웠을 때 그분이 크면은 내게 엄청난, 그래서 이게 6대까지 오거든요. SED 이상 되면은 줍니다. ED는 돈은 주는데 또 대수에는 안 들어가요. 이게 매너텍이 참 착하죠. 그래서 20, 20, 10, 10, 2.5, 2.5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추천하는 사람, 이 매너텍에서 추천 관련 보너스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현금 지급기 같은 건데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골드 어소시에이트라든지 디렉터라든지 뭐 ED라든지 이 이상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3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가 4만 원인데 그 다음에 글로벌 내가 이제 저기 누구냐 멕시코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내가 파트너 한 명이 없어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계시면 전 세계의 보너스 그 매출을 다 나눠 가지고 공유의 보너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빈스가 잘 되면 나에게도 비즈니스 브론즈 PD 이상이 되면 매출을 공유하고 퍼센테이지로서 내게 돈이 들어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너스가 들어오냐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 개발 2 보너스는 이렇게 했을 때 30만 원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프로슈머가 돼야 돼요. 내가 소비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분들을 애용자로 만들면 이 중에 2분은 나처럼 이렇게 막 누구한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MBA에 또 들어오시는 이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OSP를 전달하든 요즘에 뭐 혈당 프로발란스 뭐 이런 거 엄청나거든요. 그런 거 전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먹고 요거는 내 아는 사람한테 2개 전달하면 이게 500점이 되거든요. 이거를 4명을 만드는 거예요. 4명 못 만들면 2명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보너스는 뭐냐? 이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소득의 원천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쌀 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요거를 사시는 거고 남는 거는 차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시드머니. 이번 달에 내가 이렇게 먹으면 다음 달에 15일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카드값 갚고 이번 달에 먹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차비도 하고 식사비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드머니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머니가 점점 커지면 내가 비록 이렇게 시작해서 소득이 이렇게 가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이거를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룹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비즈니스에서 아무리 탑을 달리고 성공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트워크는 처음이잖아요. 저는 김치를 못하잖아요. 제가 이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탑이라 하더라도 김치를 못하기 때문에 김치 할 때는 정말 잘하시는 분한테 제가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서 잘하셨다 하더라도 성공하셨다 하더라도 이곳에 오시면 새로 네트워크 하시는 거 처음부터 프로슈머부터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미래 가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아보시는 과정이 바로 MBA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지난 사진들을 잠깐 이게 3스타 되었을 때 미국에서 이제 VIP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증도 받고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끊겠어요. 그런데 우리 맨하탄 이 본사거든요. 참. 네, 지중해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탑 리더들의 그 성공되었을 때 맨하탄에서 보내주고자 하는 그런 크루즈 여행이거든요. 크루즈 여행 너무 많이들 하시겠지만 유럽에서 오디세이를 타지 않는 크루즈 여행은 진정한 크루즈 여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디세이였어요. 우리가 탄데. 그래서 다른 크루즈 탄 분들이 막 우리 구경하러 막 쫙 우리 배, 자기들 배에서 막 우리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진풍경이었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요. 맨하탄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보상은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꿈을 꾸고 하시면 됩니다. MBA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SBO 미팅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성공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커버커가 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져가서 이 어록이 있어요. 첫 번째 어록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작은 일도 시작해야 위대한 일도 생긴다. 여러분, 치약 하나 전달하는 것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시작해야지 위대한 일이 생긴다. 두 번째,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라. 사실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뭐 이렇게 뛰어들기가 어떤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나면 이거 정말 너무 멋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수십 번 넘어져도 여러분 젊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엔에서도 나이를 다 정배했잖아요. 젊은입니다. 청년이에요. 도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열정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단 한 번 하는 것, 단 한 번 책 읽고, 단 한 번 미팅하고, 단 한 번 잘해주고 이런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결같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걸 하자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 비즈니스,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거예요.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또 그분이 또 연결하면 그게 또 나와 연결이 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플랫폼
너무 멋진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위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그들이 우리의 어려움에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갖추고 있고 여러분이 그들을 돕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죠. 옳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일이 옳은지 그런지 이걸 판단하는 시간이 알아보는 시간이 MBA 시간이다. 맨하탄 비즈니스 아카데미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결국에는 신념. 이게 옳은구나. 이렇게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승리하려면 뭘 하셔야 되죠?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추이인데 이쪽으로 가는 기쁨만 사랑만 행복만 맛보고 싶지만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가면 이쪽으로 조금 갈 수밖에 없고요. 이쪽으로 많이 가면 이쪽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진리죠. 인생 섭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 많이 맛보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성공을 맛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내가 실패를 어느 정도 그냥 재미있을 때, 나 또 한번, 아이고, 쟤 또 거절하네. 아이고, 안 됐다, 너 거절해서. 이 굉장한 정보를 거절하더니, 너 인생에서 또 10년은 뒤처지겠구나. 내가 다시 그래도 와줄 테니까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게 게임처럼. 그래서 요거를, 담쟁이라고 하는 그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 우리가 담쟁이처럼 이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잘 같이 함께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지금 시작하는 담쟁이 입 하나이신 여러분,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이 담쟁이를 담을 넘을 때까지 우리 함께하고 멀리 가는 우리 함께 성공하는 여러분 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